오늘 이 첫 번째 화두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전준영 기자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맡고 계신데 최근에 그 김건희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그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 2021년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취재했던 내용의 그 취재 과정에서 입수된 그 김건희와 취재 기자의 그 통화 녹취를 그렇죠. 공개를 했는데 사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 워딩이 뭐 복수해야겠네라는 말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요. 사실 상당히 살떨리는 그 말이긴 한데 당시에는 그저 협박성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실제로 복수라는 것들이 실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YTN이라는 조직 자체가 망가지고.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과를 좀 궁금해 하시는데 김건희의 사적 복수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행위가 기본적으로 민간에 쉽게 YTN의 지분을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시작부터 이게 시작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YTN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고 그 네. 외국의 그 매체들, 방송사들의 신뢰도 조사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YTN이 MBC와 탑을 겨루고 있었어요. 신뢰도도 상당히 높았고 아, 그랬군요. 경영 상태도 좋고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자산 매각을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지분을 가진 공기업들이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네. 자산 매각할 수 있는 거 다 팔아라. 근데 한전 KDN 그리고 한국 마사회 이 YTN 대주주들은 처음에 지분 매각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영 상태 좋고 배당도 받고 마사회는 그 말사업 같은 거 홍보도 방송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좋은 건강한 도움이 되는 관계였는데 지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시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 안 파냐? 팔아라. 산업부 혁신 TF에서 한전 KDN에 공식적으로 내려와요. 아, 공문 같은 것들이 내려갑니다. 지침이 내려갑니다.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한전 KDN은 한전의 자회사잖아요. 네.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 열어서 팔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국감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지원 사격을 합니다. 한전 KDN 사장 불러가지고 왜 안 파냐? YTN 편파 방송하고 있다. 그거 민주당이 장악했다. 노영 방송이다. 왜 안 파냐? 박성중 의원도 가세합니다. 야, 그랬군요.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 한전의 자회사라는 그런 작은 공기업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사형화된 이후에 실제로 어떤 점이 회사에 큰 변화가 생긴 겁니까? 여러 사례가 보도가 되긴 했는데 그냥 윤석열, 김건희 비판한다 그러면 다 삭제되는 겁니다. 돌발 영상도 삭제가 되고 김건희라는 이름도 기사에서 삭제가 됩니다. 거의 금기어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치욕적인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김백 사장이라고 이제 새로 그 유진그룹이 최대주가 되면서 YTN의 오적이라고 꼽혀요. 옛날에 그 대량 해직 사태를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회사를 막 장악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식용캡을 시켰는데 기자들이 식용캡을 거부해요. 왜냐? 쉽게 사건 팀장을 시키는데 그렇죠. 좋은 자리인데. 그렇죠. 거의 핵심 자리인데 네. 부장이 기사 삭제하고 고치라고 그러고 김건희 빼라고 그러고 하니까 기자들이 자존심 상해서 그걸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김백 사장이 거기다 대고 회사 공지로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들은 언론인이 아니라 회사원이다. 회사가 시키는 일은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해라. 기자한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식 사고 방식이네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충격적인 거죠. 야. 결국 그 김백 사장이 나중에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나니 이제 그것은 정치적으로 찬반이 엇갈린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보도해라. 라는 지침도 내리고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국 몰래 부산 취재진에게 전환기 집회 왜 취재 안 하냐라고 지시했다가 딱 걸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퇴를 한 거죠. 아, 그 사이에 우리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YTN 얘기를 좀 예, 이어서 하고 예, 있었는데 예. 선배도 그 예. YTN 그 쉽게 김건희 녹취 네. 듣고 깜짝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취재원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기사가 나간 다음에 뭐 이거 좀 빼줘라든가 이거 뭐 조금 세게 보도됐으니까 예전에는 라이브 방송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를 너무 사랑하는데 라이브 방송이 없을 때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좀 빼달라고 밤새 막 울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YTN 기자가 취재하는데 나도 한번 당신 파볼까 뭐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심지어 어젯밤에 그 공개된 추가적으로. 녹취, 그 네. 내용을 보면
아이 뭐 나한테 좋은 얘기 써주면 내가 인터뷰 해줄게. 뭡니까? 거래합니까? 흥정을 합니까? 기자를 상대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취재원이다. 네. 그 아마 해당 기자가 굉장히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아니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고 이제 녹취 추가 내용들이 어제 이제 국감에서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죠? 일단 어제 민주당 노정면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그 녹취 내용을 보면 그 한마디로 이 김건희의 왜곡된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단 왜곡된 언론관이 기자가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무조건 왜곡해서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화를 하고 취재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위에서 시킨 거다라는 전제도 깔고 있습니다. 재밌다. 위에서 그러니까는. 시켜서 이러는 거 알고 있다. 이러지 마라. 사소한 걸로 왜 이러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딜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자가 어차피 취재를 하니까 차라리 정식 인터뷰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인터뷰 해줄 테니 이거 쓰지 마. 이거 안 쓰면 나중에 바로 내가 거래가 잘못- 들어오고. 그렇죠. 바로 거래를 시도를 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던데 어제 그 방송을 보고 이제 내용과 뭐 김건희의 상황은 뻔히 알겠는데 이분이 어디 그냥 개인도 아니고 YTN의 정식 기자시잖아요. 네. 근데 이 녹취가 갑자기 노정면 의원이 이제 어디서 발굴한 게 아니고 본인도 알고 있는 기자분이 알고 있는 그 대화인데 왜 그동안은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전혀. 사실 저도 그 보도가 된 부분 이외의 다른 녹취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까지 확인 못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니 그 기자분이 뭐 기자협회나 뭐 이런 데다가 그 공익 사건 제보를 이후에 한다거나 예를 제보를 들면, 하거나 네. 뭐 바로 항의를 하거나 뭐 같이 싸워주라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그 녹취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전혀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긴 하죠. 그래서 네. 아마 다양한 사정이 있긴 했을 겁니다. 저도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 이전 정권일 때는 아예 이거를 이제 공개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녹취가 결국 YTN이 그 민간 자본에 넘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김건희의 언어는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교묘하게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통상적인 사업가라든가 뭔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의 그런 언어가 아니고 뭔가 정치인의 언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V제로 아니었습니까? 그의 본질은. 그러니까 정치인 맞죠. 뭐 오늘 공개된 사진도 보니까 진짜 경회로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니까 기가 막히던데 그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노정면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일단 YTN 내부에서는 당시에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허위 이력의 팩트 체킹이 훨씬 중요해서 이 보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그 본말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단계에선 쓰지 않기로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그 노정면 의원한테 들었는데 전체 분량은 총 30분 30분 분량이고. 분량이라고 하고 이제 그 14일에 한 번 그리고 어제 한 번 두 차례에서 공개가 된 거고 추가로 더 공개할 내용이 있냐 했더니 그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건의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씨의 왜곡된 언론관뿐만 아니라 그 언론을 자기가 사적으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다고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죠라는 게 꼭 그렇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구스르고 어르고 뺨치고 하면 대충 넘어올 수 있다. 내가 이명수도 그렇게 했는데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판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자기가 얼마든지 다 핸들링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한 방지한 태도를 보이죠. 막 웃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뭐 잘 보이려고 허위 학력 이런 거 뭐 그런 건데 그게 부도덕하다고 내가 아니. 뭐 공직자입니까 공인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허위 경력 의원은 확실하게 또 팩트가 맞아가지고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사과 기자회견도 했는데 거기까지 이르게 된 모습이라는 게 이런 과정이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가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그 국감장에서의 그 노정면 의원이 편집한 영상을 봐도 그렇지만 그게 사실 불과 며칠 차이거든요. 그 전화로는 온갖 협박 그리고 뭐 딜을 시도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마타도를 하고 네.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식의 태세 전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공적 권한 아니면 공공성,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고 어떤 그런 권한들은 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마음대로 뭐 권한을 남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것 같지 않나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문제는 이게 비단 이렇게 사적인 복수심을 표출하는데 그친 게 아니고 YTN이 정말로 이제 그 사형화가 된 데다가 그 과정에서 의결 과정을 보면은 정부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이거를 제가 4단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YTN의 지분을 윤석열 정부가 강탈했다. 그래서 작물을 이제 자기의 말 잘 듣는 고객에게 넘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가 뭐냐? 작물을 강탈해야 됩니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강탈하는 거죠. 어떻게 강탈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들은 팔 생각이 없는데 그냥 지침으로 강제로 팔라고 팔을 비트는 겁니다. 협박도 하고 얼르고 달리고 뭐 안 그러면 니네 뭐 불이익 줄 거야. 어떡합니까? 팔아야죠. 뺏은 다음에는 이걸 이제 그럴듯한 상품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한정 KD는 21%, 마소회가 9% 가지고 있는데 이거 따로따로 팔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통매각 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두 개의 지분을 합치면 이제 30%가 넘기 때문에 YTN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대 지분이 되거든요. 네. 이 통매각이 근데 사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요. 한정 KD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마사회랑 묶으면은 한정 KD는 손해가 보거든요. 마사회는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렇죠. 이 이해 충돌에 분명히 소지가 있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강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 3.1회계법인이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묶으면 이제 그럴듯한 상품이 나왔죠. 3단계가 이제 뭐냐? 고객을 섭외를 합니다. 고객을 섭외한다. 그렇죠. 그럼 누가 살 살래? 거냐?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과 매체들이 군침을 흘리죠. 엄청나게 수십 개 기업과 매체들이 실제로 로비도 하고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이 과정들에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니네 사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언론들을 길들이는 거죠. 기업 체제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막 통일교가 산다고 막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나오고 네. 그랬잖아요. 오만 경쟁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유력한 게 통일교였지만 결국 실패한 로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품을 결국 쟁취한 유진그룹은 도대체 어떤 로비를 하고 어떤 통일교도 정보를 이겨낸. 그렇죠. 유진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그게 아직 네.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아, 누구의 뒷배인지. 그렇죠. 그래서 마- 사실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전문가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방송도 아무나 못 가지는 거거든요. 전문가만 가질 수 있는데 그 인증을 누가 해주냐? 이동관 방통위가 해주는 겁니다. 조속심사. 자격이 없는데 그냥 막 니네 가져도 돼. 조건 같은 거 다 뭐 필요 없어. 그냥 심사위원회 뭐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주면 주는 거야.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문제들이 계속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할 거야라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니냐. 주무르다가 그렇죠. 하다. 예, 예.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노종면 의원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검 수사가 좀 적극적으로 되면 좋은데 워낙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슈가 많아서 네. 쉽지 않다면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 과방 의원들은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국감 끝나면 아마도 국조를 하지 않을까 싶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통일교에서 온갖 거 뭐 목걸이며 가방이며 뭐 별의별 게 다 갔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실패한 로비로 끝났어요. 물론 이제 통일교가 무슨 캄보디아 ODA 건 뭐 이런 등으로 받긴 했지만 다 줄 순 없어 너희에게. 그래서 유진을 나눠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유진이냐? 왜 유진이냐? 근데 저도 취재를 막 해보는데 이게 증좌가 안 나와요. 뭐 설은 많은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설은 많은데 딱 잡히는 뭔가 문서나 뭐 이런 걸로 나오질 않아서 뭐 보도는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의혹이 많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YTN 노조가 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유진그룹 내부자들로부터도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아, 그렇구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 김건희 특검에 저희가 고발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아, 그랬군요. 아직 그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윤석열은 상당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아, 오래된 관계다. 저희가 제보받기로는 윤석열은 유경선이 관리하던 검사 중 한 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의혹까지 있을 그렇죠. 정도로. 그리고 네. 실제로 그 유경선 회장이 예전에 검사 뇌물 줬다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거를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경찰이 이 검사 관련된 이 범죄의 계좌를 까려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합니다. 근데 검찰이 이걸 기각을 시켜요. 그 기각시킨 게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어, 이미 이거 과거의 기사에 어마어마한 관계로 보이는데요. 네. 오랜 관계. 오랜 관계네. 근데 사실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그게 몇 많은데 년도예요?
2010 꽤 오래 네, 오래된 것 오래됐어요. 같아요. 정확히 기억에도. 기억은 나지 네. 않는데 그건 이미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 사건 수사 자체가 좀 오래된 수사이긴 한데 네네. 아무튼간에 그런 의혹들이 있다면 특검뿐 아니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조사 등의 장치를 마련을 해가지고 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이 정말로 부지기수로 많은데 네. 순천시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갑자기 오늘 순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최근에 국정감사에 지금 현재 시장인 노광규 시장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도 했어요. 정은박람회 개막식을 하는 과정에서 코바나 콘텐츠와의 연계성, 뭐 그리고 거기 윤석열 취임식 그 사전 공연 기획을 했던 그 감독을 총감독으로 그 초빙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그것은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따지고 있는데. 사실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는 그 행사의 개막식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둘 다 오셨거든요. 둘 다 내려왔거든요. 둘 다 내려와서 윤석열, 그 행사도, 김건희가 쌍으로, 쌍으로 네. 내려와서 행사를 하고 많이들 아시는 김건희 여사가 약간 기차 같은 거에서 고개 뒤로 돌리고 있는 사진. 아유, 김준일이 진짜 잘하는데. 예. 그 사진이 순천만 개막식에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야, 맞아요. 대표적인 사진. 인생샷도 건지고. 예, 인생샷도 네. 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것 같고 근데 좀 돌아가 보면 저는 YTN 사건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네 번째 단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을 팔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에서 방통위에서 이제 이걸 승인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네. 그 예를 들면 건설사에게 넘겨서 이 건설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그냥 개인 신문사가 개인 신문사를 누구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YTN이라고 하는 공영방송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틀을 네. 공영방송이 아니고 그냥 이제 민간으로 해제 네.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공권력의 행정력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진짜 김건희의 마음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건가? 차라리 윤석열이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면 그냥 권한이라도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권한이라도 네. 있는 사람이 한 일이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직권인데 직권 남용인데 참 대한민국이 직권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분이 남용한 일들로 진짜 국가가 다 운영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산업부도 기재부도 방통위도 전부 다 휩쓸려서 그렇게 공영방송 하나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나면 이 소송 백날 해도 다시 공영방송으로 되돌리기는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법적으로 그것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고민을 했고요. 네.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일단 이 유진기업, 유진그룹이 지분을 살 수 있지만 보도전문 채널을 운영하려면 최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방통위가 승인을 해줄 수 있으면 그 권한을 취소하고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가 그동안의 심사의 문제 그리고 그 승인을 해줄 때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 위반한 거를 근거로 하면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돌릴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이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을 한다고 해서 그 지분 거래를 한 게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주주 자격이 없으면 그 지분에 대한 권한 행사를 못 해요. 그러면 사실상 쓸모없는 지분이 되는 겁니다. 주총이나 어떤 그런 지분의 권한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진 입장에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권한 행사를 못 하니까 사실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3,200억짜리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대 주주가 아닌데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방통위에서 방송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냅니다. 매각해라. 6개월 안에 어느 기간을 거쳐서 이거 매각해라. 매각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고요. 그 대표한테 징역형이나 형사처벌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출범한 방위통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과정의 위법성 그리고 유진그룹이 최대 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 빨리 재심사를 해가지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노정면 의원이 지금 일부만 공개한 건데 김건희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놨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는 못하시겠지만은 그 지금 노조라든가 회사의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물증이 될 만한 증거들에 대한 제보들이 좀 있습니까? 그 제보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검찰을 특검에 제출했을 텐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정적인 이렇게 물증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심증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데 결국 이거를 명확하게 코를 꿰 수 있는 저희가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는 정확한 물증을 통해서 사실 이뤄냈는데 결국 이게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취재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그게
지금 상당히 아쉬운.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해보면 직권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는 것의 직권 남용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행정행위의 노선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한 것을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정식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 상태여서 참 그게 되게 어려운 그런데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